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 주 증시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찾았던 키워드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구글에서는 카카오 산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인 크래비티와 함께 현대로템의 차륜형 장갑차인 네. K808이 지난 52주간 검색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 유튜브 트렌드도 또 흥미로웠는데요. 현대로템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가 또 신고점을 찍었고요. 하이브의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코르티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역주행 중인 하이브의 투어스가 검색량이 또 많이 늘었고, 뷰티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더라고요. 네. 현대로템이요. 네. 라면, 화장품, 엔터 얘기는 그동안 많이 들어봤어도 현대로템 처음입니다. 장갑차 K808. 사람들이 이걸 많이 검색을 하나요? 네, 보통 반상주는 수주 기대감이 있거나 할 네. 때 뭐 모델명이나 기업명을 중심으로 검색량이 많이 늘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현대로템이 이제 페루에 지상무기를 판다는 총괄 합의서가 체결됐다는 소식을 알렸죠. 네. 이 뉴스가 퍼지면서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밀덕이라 불리는 이런 밀리테리 마니아층이 좀 검색을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페루가 사기로 한 무기가 뭔지 검색을 하는 걸 통해서 정확한 스펙이나 성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보였고요. 네. 또 검색의 그 검증 차원, 이 무기의 검증 차원으로 검색량이 좀 폭발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검색량이 많이 늘었던 건 실제 기동 모습이나 사격 영상을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이 K 방산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각인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보통 뭐 라면이나 화장품은 검색이 늘면 그만큼 이제 매출로도 이어진다라고 소비재니까요. 생각해 볼 그쵸. 수 있는데 이 현대로템 장갑차가 검색이 늘었다. 이걸 가지고 매출이 검색이 늘어난 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검색이 구매 직전의 단계다라고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방산 섹터에서 검색량 폭증은 좀 이런 수주 계약들이 가진 글로벌 파급력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요.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인데요. 네. 노란색으로 된 디펜스 솔루션 부문의 수주 잔고가 이번 3분기 기준 무려 10조 8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41.1%나 폭증했는데요. 네. 이렇게 수주 잔고가 많이 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8월에 서명했던 약 9조 원 규모의 폴란드 K2 2차 이행 계약 덕분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 계약 시점에 전 세계 구글 검색량도 함께 수직 상승을 했다는 점입니다. K방산이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검색 트래픽도 함께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주 잔고가 탄탄한 것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상당히 좋은 기업 아닌가요, 현대로템? 그렇죠.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에픽 파이낸스에서 이 현대로템의 부문별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 3분기 기준으로 현대로템의 전체 마진율은 17% 수준인데 방산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8.2%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8.8%포인트 증가한 수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마진이 높은 수출 비중을 많이 늘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주를 많이 쌓고 많이 파는 회사를 넘어서 좀 돈을 잘 남기는 그런 회사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폴란드 K2 전차가 굉장히 큰 수주여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다음으로 좀 주목할 현대로템의 큰 모멘텀 어떤 걸 좀 기대해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페루를 포함한 이 남미 키워드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폴란드 계약이 좀 지금까지 실적을 만들었다면 남미나 뭐 페루권 같이 지난주에 발표되기도 했지만 좀 이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게 본 계약으로 이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또 수주 공시가 뜨게 될 텐데 그런 모멘텀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이번 계약은 유럽을 넘어서 중남미 시장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페루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안보 지형상 다른 인접 국가들도 한국의 무기에
좀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고요. 네.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서도 K808 장갑차와 K2 전차의 지역별 관심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칠레 같은 주변국들이 상위권에 잡히고 있더라고요. 네. 관련 뉴스 플로우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성장 축으로는 이 네. 신사업 관련해서 최근 ADAX 전시에서 현대로템이 우주 발사체용 엔진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탄탄한 이런 방산 부분을 바탕으로 우주라는 좀 신사업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레벨업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사용 발사체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이라크 쪽에서 K2 전차 본계약 기대감이 있었는데 페루 쪽에서 지금 먼저 나온 상황입니다. 이라크가 사실 규모가 폴란드급 한 9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로 나온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호재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뭐 주가 상승 여력이 70%다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주가가 많이 안 오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현대로템 주가는 대체 왜 이런 것이냐? 에픽 AI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제가 물어봤는데 네. 주가가 빠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4분기 저주라고 불리는 계절성 때문입니다. 보통 연말에는 수익성이 낮은 수주가 많고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실적이 잠깐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둘째로는 이제 지정학적 노이즈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면서 방산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픽 AI 코파일럿은 좀 구조적 성장기에 찾아온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이제 과거에는 기대감뿐이었다면 지금은 수출 수주액이 연평균 115억 달러를 유지하면서 찍히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예. 특히 방산주 해외 피어들 밸류에이션들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산주에도 좀 가격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짚어냈습니다. 네. 좀 저가 매수가 기회라면 종목을 잘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중에 뭐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인지도 물어봤거든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에픽 AI는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안정적인 올라운더라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상무기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우주까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분석이고요. 반면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집중한 좀 스트라이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템의 경우 전체 이익의 무려 95%가 방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방산 밸류를 못 받았던 측면이 점차 해소되는 구간이고요. 네. 그래서 코파일럿의 선택은 단기적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현대로템이 좀 더 높은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안정성이나 뭐 다각화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섹터 안에서 이렇게 두 개 다 좋다라는 식의 답변은 제가 에픽 AI 코파일럿 답변 공유드리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결론은 둘 다 좋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